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세계 증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에 내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트렌드 분석까지 해볼 건데요. 전문가의 매매 내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몰래 엿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이런 내용을 매주 공유드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미크론이 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가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오른쪽 위에 있는 중국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16%,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니우가 16.9, 바이두가 10.2%, 그리고 오른쪽 끝에 디디추싱이 22.9%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디디 출신, 요게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추풍 낙엽처럼 하락이 이어진 건데요. 지금 중국은 국가 간의 문제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는 지금 중국의 포지션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모다란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텐센트를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도 장기적으로는 추가해야 될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거 보면은 ASML이 이번 주에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1.3%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상향을 잘 그리는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ASML 같은 이런 튼실한 기업을 모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6개월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상승했다가 좀 하락하고 지금 추가 하락, 오른쪽 끝에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771달러,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역시나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기업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을 보면 3.2% 상승이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반등하기 시작하면 상승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될 기업, 엔비디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랑 AR에 합병 안 된다면서 FTC, 영국 연방거래위원회인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8%, ARM은 11.9%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제 댓글로 지금 사도 되나요? 너무 비싸요.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상향하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지금 모아가면 좋을 타이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업을 더 보면 페이스북도 요즘에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6.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좀 팔아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의 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일부 팔았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것 또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한 기업, 매도한 주식은 어디에 쓰게 되는지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 넷플릭스도 이번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9.5% 하락이 나왔습니다. CRM도 9.1%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체크한 기업들 보면 BULZ라는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 3배 레버리지 상품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잘하면 방법 중에 하나니까 권장은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기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경기방어주랑 유틸리티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을 놓고 봤더니 하나의 섹터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틸리티인데요. 지금 내가 기술주, 혁신주에 너무 계좌가 몰려있다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 주 주가가 많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분산 투자 개념으로 이런 유틸리티 혹은 경기방어주 섹터를 갖고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려 보면 XLU라고 유틸리티 섹터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 두 개를 말씀드려 보면은 넥스트에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듀큐 에너지는 미국의 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좌 포지션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면 이렇게 분산하는 역할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해외 주식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보면 테슬라, TQQQ, 엔비디아, IONQ, SOXL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테슬라를 강하게 매집했는데요. 2,800억이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줍줍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엔비디아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TQQQ랑 SOXL 세 배의 레버리지 상품인데 앞에서 제가 BULZ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 폭락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소량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꼭 단타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NQ 요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번 주에 485억 원이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폭등이 나왔었죠. 양자 컴퓨터 이슈가 됐을 때 폭등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은 떨어진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랑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오미크론 관련된 기사인데요. WHO에서 델타 대신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확산세가 너무나 세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디디 투싱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시진핑의 압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있지만 요거를 좀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 기업들은 또 날아가겠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차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지만 차이나 전기차 ETF도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 출신 같은 기업 말고 반대로 시진핑이 밀어주는 기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인데요. 오미크론 등장으로 사무실 복귀를 연장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기업들도 연장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언택트 그리고 텍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다시 비대면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사는 파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월이 이제는 연임하고서 입을 싹 닦았죠.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는 시사를 내비치고 있고 금리 인상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걸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보게 될 건데요. 그거는 조금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14일에 있는 FOMC가 있는데 그때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되고 2주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22만 건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정리해고 연수도 해고되는 것도 2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경기 회복에 좋은 신호인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세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더 큰 건데요. 여기와 반대되는 기사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신호인데 우리가 과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가 초반에 나왔을 때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일일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근데 사망자는 그때 오히려 감소 추세였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델타나 베타 변이에서 오미크론이 더 크게 확산세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일일 사망자 수는 오히려 더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저는 이런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사망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바이러스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가는 거고 오히려 감기 같은 존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도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 오미크론도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사망자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다시 위드 코로나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현황이랑 중요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크에서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아크 액티브 ETF 6개를 종합해서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7.5%, 텔레닥이 5.3% 이런 순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는 7.5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닥은 5.2%로 0.1% 줄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7.5% 동일한데 아크에서는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낸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은 매수인데요. 테슬라 5.2% 이번 주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도 강하게 매도가 나왔죠. 7.2%, 유니티는 11%의 매도를 했습니다. 쇼피파이도 10.7%죠. 이번 주에 매도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준비디오는 8.6%의 매수가 들어왔고 스퀘어는 4.3%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스퀘어랑 준비되어 많이 하락한 기업은 줍줍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많이 비중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7.5에서 7.5 그대로 있죠. 이렇게 비중은 유지하면서 순환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크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1등은 테슬라인데요. 6.1% 빠진 테슬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더 혁신 기업들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유니티가 이번 주 18.3%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니티는 주가 급등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또 급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지금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니티는 이럴 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등을 보면 텔레닥, 스퀘어, 코인베이스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크인베스트의 거래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크매수 탑5 보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얼마나 많은 비중을 증가시켰냐 봤는데요. 이번 주 1등은 BYD입니다. 61%의 비중을 증가시켰는데 전기차 관련된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을 줍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는 50%, 로블룩스 28%, 그리고 원라이프는 20%, 인투이티브는 14%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 BYD랑 로블룩스, 인투이티브입니다. 인투이티브는 지금 수술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 14%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의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이번 주에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앞에서 봤으니까 11위부터 30위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매도한 기업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11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은 매도는 거의 없죠. 강하게 매수한 게 오히려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10위까지 있는 기업에서 수익 실현을 해다가 지금 11위부터 30위권 중에서 5개의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투일리어, 트위터, 그리고 로빈후드, 진코 바이오익스, 트림블이었습니다. 이 5개 기업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크메도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주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 수가 요만큼입니다. 근데 1위에 있는 지금 핀터레스트는 88개밖에 안 갖고 있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핀터레스트는 43% 줄었고 아마존은 28%, 텐센트도 줄였는데요. 26%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25%, 그리고 캐터필러도 25%의 비중을 감소시킨 모습입니다. 이번 주 아크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기업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인데요. 이번 주 15.3%의 하락이 나왔고 비중은 6.8%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스퀘어인데요. 14.6% 하락이 나왔고 4.3%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매매 트렌드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탑10 기업에서는 준비디오랑 스퀘어를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핵심 기업에서는 지금 5개의 기업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전략을 보면 35개 기업을 매수하고 홀딩은 3개, 매도는 120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도 많았는데 손절도 하면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기업들은 강하게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손절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크가 손절을 잘 했는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